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한 여성. 집을 나선 후 얼마 걷지도 못한 채 이내 주저앉고 마는데 이때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 얼굴에 붙인다? 얼굴뿐 아니라 그녀의 온몸 가득 붙어있는 이것은 바로 파스. 대체 이토록 파스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 파스에 내 몸은 이제 거기에 이제 위로를 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아플 때는 며칠 전에 몰라갖고 이거 아파서 막 119를 불러서 했었어요. 막 이상해지니까 내가. 이거 아무 때도 안 보여줬는데 받침자가 없어요. 내가 글씨를 못 써가지고 받침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매고 죽으려고 이런 거 이렇게 다. 유서를 적어둘 만큼 견디기 힘든 통증. 대체 원인은 무엇일까? 여름에도 119로 계속 실려가니까 그래, 아유, 내가 이렇게 받고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다 싶어서 내가 이렇게 그때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앓고 있던 질환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뇌경색으로 딱 쓰러지고 나서부터 나는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뭐든지 다. 과거에 뇌경색 진단 받으시고 그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으로 현재 본원에서 고지혈증 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이십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지난 10년간 그녀의 건강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는데 여기서 이제 피가 안 나요. 진짜 네, 진짜 내가. 힘든 것 같은데? 이거 빠지고 금방 빠지려고 그래. 이거로 그나마 이거를 내가 씹는 거 이거로. 그녀를 괴롭히는 또 다른 증상은 손발저림. 제가 이제 안 아플 때는 이제 일 다니면서 손발이 다 저리니까 하루에 2번 딸 때도 있고 뭐 보통 3, 4일에는 한 번씩 따는 편. 지난 시간을 되새기는 것만이 통증을 잇는 유일한 위안이다. 이때는 좀 볼만하고 이뻤었는데 그 아들 하나 보고 시집도 안 가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나를 안 보잖아. 내가 해줄 게 없잖아. 해주는 게. 그래서 이제 목소리 듣고 싶으면 내가 공중전화를 한 번씩 하지. 그게 최고로 가슴 아파. 그때 그런 게 다 그 뇌경색이 올라오고 그게 다 이게 신호였었던 거를 내가 몰랐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때 빨리 병원을 가서 그 원인을 알았으면은 내가 이 정도까지 몸이 망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을 파스로 견딜 수밖에 없는 한 여성의 사연을 여러분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는데요. 이분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이 손발 저림과 냉증 그리고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증상들이 혈관, 그중에서도 모세혈관과 관련이 굉장히 깊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동맥과 정맥만 우리가 좀 아는 경우가 네네. 많죠. 근데 총 혈관의 95% 이상이 머리카락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로 못 가니까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네네네. 치주 질환도 올 수가 있고 심장 질환 또는 콩팥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사례자분이 손발 저림과 냉증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혈관이 막혔거나 이상이 있다는 그 예상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술년 새해의 시작. 연일 이어지는 매서운 한파에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혈관 질환의 시초가 되는 원인을 잡는 것이 급선무. 생명을 위협하는 큰 질환도 아주 가느다란 미세한 모세혈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놓쳐왔던 내 몸의 생명줄 모세혈관. 혈관 소통을 비웁니다.
대한민국 중년 대표 국악인 부부의 모세혈관 상태는? 혈관을 살리는 모세혈관 건강법. 당신이 놓친 모세혈관의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이제 저 이제 두 분이 왜 오셨는지가 궁금한데. 그 예. 손심심 씨가 네. 병원을 안 가요. 병원을. 감기 걸리잖아요. 자기가 가서 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저를 보내요. 아하. 저를 보내가지고 어디 아프다 이야기하면 제가 똑같이 아픈 것 같이 가가지고 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게 의외인데요, 아니라 그건. 아니 병원을 가면요 네, 걱정이 네. 더 생기더라고요. 예. 뭐 고쳐라, 뭐 고쳐라,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그게 알고 덤비는 거하고 아니 뭘 모르고 먹지 마라, 덤비는 뭐 거하고 어쩌라 차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난다니까요. 하니까 예. 굉장히 내 삶이 위축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냥 이리 살래요. 제일 사실은 그 당신 문제가 내가 걱정되는 게 뭔데? 혈관이 제일 걱정되지. 왜냐면 혈관이 노화라는 게 태어나자마자부터 내가 시작해가지고 늙었다는 이야기야? 그 한 쫙 해가지고 혈관하고 아, 한번 근데 나 쫙 병원 보자. 같은 거 가는 거 무서워. 아니 지금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뭘 자꾸 그 병원에 가자는 남편의 설득에도 결국 작업실로 들어가 버린 아내 손심심. 이거 만들면 안 아파요. 아프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콧물 지질 흘리면서 이거 만들어요. 그래서 작업장을 바로 내 방 바로 옆에 여기다 놔놓고 있잖아요. 걱정되죠 아무래도. 내 친구들 벌써 2017년도에 2명 갔어요 그래가지고 심장이에요 다. 짠! 어떠세요? 예쁘죠? 남편의 걱정이 무색하게 일에 열중하느라 건강은 늘 뒷전. 이런 것도 인도네시아에서 온 북인데 보세요 북도 보세요 이것도 이게 100년 가까이 됐지만 워낙 관리를 왜 잘 해주고 왜 그래도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똑같은 거야. 자꾸 이렇게 관리를 좀 하고. 적절한 비유시네요. 최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남편 김준호. 지인들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특히 혈관 관리에 신경을 쓴다는데 그러니까 자 목이 안 넘어가 약이. 먹으라니까 자. 가고 물도 그냥 가져. 물도 이게 무슨 내가 뭐 찌도 아니고 뭐 고양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우 뭐 억지로 약을 자꾸 먹이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병원 가면 뭐가 나올까 봐 걱정도 있죠. 조심해라 그러면은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아. 괜히 불안한 거예요. 내가 거기 빠져서 아마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느낌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예, 모르는 게 약이죠. 이거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영증사진. 건강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혹시나 내가 가면은 여기다 검은 띠를 두르겠죠. 그래 난 미리 좀 찍어놨어요. 우리 돌아가신 장인께서 그 유언처럼 남긴 게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너 그거 좀 잘 챙겨주라. 평생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이끌어준 아내. 그런 아내를 걱정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데 이 양반이 젊었을 때부터 수족냉증이 있어요. 손발도 차고 요즘 또 완전 절인다네요. 계속 이렇게. 그냥 갱년기니까 그러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간 좀 두렵잖아요. 자꾸 손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또 이렇게 빼보기도 하고 꼭 양말을 신고 발토시를 하면서 자야 되고 하는 그런 게 거추장스럽잖아요. 이걸 딱 하고 나면은 잠을 자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좀 깝깝해. 그래서 자다 보면 잠을 설치고 막 몸이 우그러지고 막 이래. 그러면 여기가 막 완전 막 냉기가 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오래된 증상인 만큼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 이게 시험, 내가 시험 치도 이렇게까지 긴장 안 하는데. 올리고 과연 그녀의 혈압 상태는? 149에 95 내가. 꽤 높으시네. 그러니까 나를 갖다 화를 내게 하지 말고 아니, 그래서 스트레스 하지 그런 게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갖다 너무 열을 받치니까 내가 여기 혈압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가 올리고. 아니 내가 뭐 밥을 하든 밥을 먹든 안 먹든 그것도 신경 안 쓰게 하면 될 건데 그 자꾸 잔소리하니까 혈압이 밥을 올라가잖아. 안 먹으면 잔소리 하지. 건강 전도사가 된 남편 김준호의 혈압은 괜찮을까? 126에 80. 오, 김준호 씨는 혈압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정상이지 완전히 뭐. 126에 81. 야. 간식 타임. 자, 간식 타임.
어느 슈퍼마켓에서 왔어요? 편의점으로 옮겨왔어. 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먹었어요. 여기서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 드세요. 내 거 챙겨야지. 보니까 내 먹을 게 한 개도 없어. 소주 같은데 저게? 거의 다 술이잖아. 술안주, 소주 뭐 이거 완전 이거 뭐. 아니 좀 같이 먹을 수 있는 걸 좀 가져와야지 되는. 혼자 먹을 거 가져오면서 간식 타임. 참말로 예쁘겠다. 참말로 사랑받겠다. 남편과 정반대되는 식습관을 가진 그녀의 간식은 바로 과일. 항상 식습관은 손심피 씨가 훨씬 네, 좋으시네요. 네네. 아, 과일은 또 손도 안 대시는구나. 또. 뭐 시켰어? 배달의 민족 아니야? 남편 김준호가 시킨 배달 음식은 치킨. 건강은 생각뿐 여전히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데 제가 밖에 어디 갔다 오면 저 혼자서 저런 거 시켜 먹고 있어요. 저렇게 드시고 속죄로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치킨을 먹다 목이 메이자 자연스럽게 맥주를 찾는데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닭을 먹어본 적이 없어. 아니 축구장, 야구장 가가지고요. 이거 한 마리 시켜가 맥주 먹으면 얼마나 그 여름에 맛있는데. 아니지. 이런 갈 들고 가가지고 말이야 탁 먹으면서 심심하면 탁 이런 것도 하면서 부산 갈매기. 무슨 소리? 부산 갈매기. 박정태. 너를 줘. 홈런 쳐라. 그거 모르네. 지금 생활 습관만 봐서는 우리 김준호 선생님이 더 안 좋아 보이긴 해요. 위험인자로만 보면은 훨씬 위험하신 그렇죠. 분이긴 한데 네. 체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해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관리를 하는 사람이 관심을 갖고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소화도 시킬 겸 다정히 운동에 나선 부부. 유연하신데요. 한번 해볼래요? 자, 한번 해봅시다. 아니. 남편 김준호의 운동은 목 풀기. 아내가 춤을 추는 동안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소리로만 거들 뿐이다. 우리 신랑은요 숨 쉬는 게 운동이에요. 지금도 운동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예요. 안 그래요? 노래할 때 또 보면은 힘 많이 들어가요. 힘 많이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스트레칭 했다니까. 자 내려가 봅시다. 목 힘. 자 내려가. 허리야. 뻣뻣하시구나. 과연 이들의 혈관 상태는? 저희가 오늘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예, 닥터지바고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바로 옆에 지금 세팅이 돼 있어요. 두 분을 위해서. 와우. 그 모세혈관의 형태와 혈류의 속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준호 씨 먼저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요것을 이제 현미경에 대고 확대를 해서 보는 겁니다. 네. 모세혈관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개수는 보통 7개에서 9개 정도 나오는 게 아, 정상인데요. 1mm 안에. 예, 1mm 예. 안에. 합격이다. 그런데 보면 이 모세혈관의 형태가 네. 이쪽도 왼쪽도 그렇고 좀 불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모세혈관의 혈관의 그 혈액의 속도가 조금 느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느리다. 예,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심심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모세혈관 숫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 어휴, 아우. 와, 합격인데. 예. 잘 나오고 있고 아까 김준호 씨보다는 2개 더 나오네요. 그 모세혈관 끝부분이 명확하게 혈액순환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굉장히 네. 활발한 것 같은데요? 혈류 속도도 좀 더 빠르게 해서 손심신 씨가 모세혈관의 상태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할 쓰고 젤 쉬고 지금 아주 좋네. 좋다. 쉬고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아유 이봐. 예, 날 걱정하지 잘 봤습니다. 말아라니까. 아니, 지금 보니까 네. 두 분 중에 네.
김준호 씨가 평소에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챙겨 드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혈류량이 훨씬 느리네요. 예, 그 김준호님은 고혈압이 있으셔서 근데 아까 생활상에서는 김준호 씨는 고혈압이 아니었는데 아까 정상으로 나오셨는데. 근데 원래 약을 고혈압 드시겠어요? 약을 드시고 아, 약을 드세요? 맞아요. 드시고 있습니다. 어머, 선생님도 진짜 도사시다. 나 몰랐네. 선생님 맨날 달고 못해서 다녀요. 손심심 씨는 타고난 체질이 비위도 좀 약하고 예민하신 그런 네네. 체질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젊으셨을 때보다 네네네. 수족 냉증이 있으신 게 타고난 체질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맞아요. 단지 한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체크는 꼭 해보시라는. 네. 중요한 건 모세혈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저 작은 혈관들의 상태를 가지고 또 우리 큰 혈관의 상태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네. 특히나 우리 작은 혈관들이 중요한 곳들이 있어요. 눈 같은 곳들은 그 아주 작은 혈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당뇨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왜 당뇨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경우에는 이 미세 혈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혈류 순환이 지속적으로 안 좋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혈관 건강을 지킨 주인공을 찾아 나선 것. 혹시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그런데 갑자기 가운을 입는 남자. 그 정체가 궁금하다. 의사신가 본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J 오마이. 먹고 누웠냐? 넌 소야. 안방 먹으면 살이 안 찐다. 넌 X. 전철살인 개인방송 진행자 김정국 한의사. BJ 겸 한의사시구나. 사이 먹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죠. 근데 그 산증인이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저죠, 저. 화면에서 잠깐만 사라질게요. 누구예요? 심상치 않은 크기의 사진을 들고 오는데 누구신지 누구세요? 네,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옛날 사진이죠. 제 옛날 모습. 어유 110kg까지 나가셨어요. 폭식과 운동 부족 등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비만해진 김정국 한의사. 제가 살쪘을 때는 이게 살을 빼야 된다라는 자각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제 자신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체중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 뒤쪽이 제가 살이 쪘었을 때 110kg 당시 그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는 고지혈증 전 단계 수준까지 높아진 상태였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 제가 의사 입장이 아니고 환자 입장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네 건강이나 챙겨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자존심이 좀 상했던 거기도 하죠. 이후 30kg 감량 성공. 와 30kg. 우와. 진짜 다른 사람이네. 가운이 많으시네요. 이 가운이 이거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가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살쪘었을 때 입었던 가운이에요. 이거 기념품을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체중 감량 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이만큼 이렇게 덮여질 정도로 사우나 가운이지. 예, 사우나 가운이요. 7년간의 노력 끝에 혈액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 초간단 혈관 운동. 그가 혈관 건강을 위해 꾸준히 해온 운동이 있다는데 간단하게 댁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에요. 수건 한 장으로 혈관 운동을 한다? 닿을 듯 말 듯. 네. 붙여주세요. 전신 근육을 움직여 혈관의 수축과 확장을 도와 혈액순환에 효과적인 수건 운동법. 반응이 뜨겁다. 지금 이제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산소 운동의 형태가 돼서 전신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육 운동을 통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되죠. 이외에도 박종 원장님 혹시 소개할 만한 운동도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손가락 모세혈관 운동법이라는 것을 손가락 소개를 모세혈관.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처음에는 정중앙에서 깍지를 끼고 5번 정도를 꾹꾹 눌러줍니다. 좀 세게. 예. 그래서 펌프하듯이 5번 5회 눌러주시고요. 네. 예,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썰어서 깍지 깨가지고. 예, 이렇게 하나, 둘, 셋,
내 손가락 전체를 펌프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가스 교환이 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고 모세혈관의 혈류 속도도 빨라질 수가 있고 특히 이거 힘들지도 않고 진짜 좋네요, 이거. 수족 냉증, 네. 수족에 또 통증이 있을 때는 네.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시죠. 손가락뿐만 아니라 발가락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들이 해도 되겠네. 솔직히 발가락으로. 발가락은 솔직히 이렇게 끼고 하기가 어렵죠. 누가 하겠어요? 농담한 거예요. 예, 그런 사람 예.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발가락으로 발가락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발가락으로 이게 발가락이라 치면 쫙 피는 게 보죠. 그다음에 발끝을 이렇게 오므리는 게 바위. 그리고 엄지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하는 게 가위. 그래서 이 발가락 가위바위보를 하시게 되면은 이 발 근육도 단련시킬 수 있고 발끝 모세혈관도 순환을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 저녁부터 손심십 씨하고 김준호 씨가 같이 하면 재밌겠어요. 네, 네. 퇴근 후 김정국 한의사를 반겨주는 가족들. 안녕하세요.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 둘입니다. 배꼽 인사.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간이식을 진단을 좀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제 혈액형 문제로 검사를 못 받고 있는데 어느 날 혼자 가서 검사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환들의 문제가 수치가 이제 문제가 돼서 통과를 못한 순간 저에게는 아버지 문제와 남편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죠. 가족을 위해 혈관 건강 지키기에 나선 김정국 한의사. 가장 먼저 바꾼 건 식단이다. 새우 원래 콜레스테롤 좀 높다고 알려지지 않나요? 새우를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LDL이 직접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식생활 지침 자문위원회는 콜레스테롤 섭취 권고 규정을 폐지. 음식을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밝혀지면서 식재료를 제한하기보다 소식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식사를 마친 후 헤엄치듯 몸을 움직이는 아이. 대체 뭘 하는 걸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제가 가르쳐 준 건데요. 그 헐헐체조라는 거거든요. 아빠가 가르쳐준 헐헐 체조? 발 뒤꿈치를 들어서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걷습니다. 발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게 하는 게 발, 그 다음에 종아리, 허벅지까지의 근육을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다리 동작만 하면 심심하잖아요. 하나, 둘. 이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혈액순환을 돕고 가족과 추억도 남길 수 있는 헐헐 체조. 엄마 상. 자, 둘. 가족들도 같이 하는데 PD님 뭐 하세요? 같이 하시죠. 혈관이 건강해지는 초간단 체조.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미용 목적으로 체중 관리를 하려다가 보니 오히려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건강들도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혈관 건강도 같이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세요. 새해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관리로 바쁜 헬스 트레이너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혈관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 하나 여쭤볼게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운동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근육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야채랑 과일 혹시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기름에도 좋은 기름이랑 안 좋은 기름이 있는데 저는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게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혈관 건강을 위해 좋은 기름을 섭취하라. 제가 혈관 건강이 안 좋아서 좋은 기름을 섭취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경험자시네. 49세세요? 탄력 있는 몸매로 각종 대회 출전에 좋은 성적을 거둔 그녀에게도 시련이 있었다는데. 제가 굉장히 피곤하고 몸이 좀
자도 깨어나지 않은 느낌이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콜레스테롤은 약 먹기 직전인 상태로 굉장히 높아져 있었고, 그 다음에 당뇨도 그 당뇨 수치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어요. 그때 나이가 제가 35살이었거든요. 젊었을 때. 35 젊은 나이에 받은 충격적인 진단, 당뇨와 고지혈증. 비만하지도 불규칙한 습관도 없었던 그녀의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친정 어머니가 당뇨에 고지혈증이 있고, 또 저희 친정 언니까지도 당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평소에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병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진단을 받으니까 엄청 쇼크였죠. 유전도 되는구나. 그럼요. 가족력이죠. 혈압 당뇨의 네. 가족력은 명확하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뇨와 고지혈증을 호전시키고 혈관 미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을 듣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았는데, 뭘 또 이렇게 빽빽이 붙여놓으셨어? 네네네. 그게 통증이 없다 보니까 별로 경각심이 안 생겨가지고 항상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서 계속 상기를 시키는 거죠. 아, 열심히 사신다. 이향원 주부가 주방에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이 있었으니 혹시 기름? 그리고 아까 기름 얘기하셨거든요, 이분이. 정체불명의 액체를 한 숟가락 덜어먹는 모습 포착. 이게 지금 드신 게 이게 기름이에요, 이거? 네, 제가 아까 그 기름으로 건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좋은 기름이에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네네,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기름 느끼해서 못 드시는 분들은 저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느끼한가 본데? 행복해하는 표정. PD 표정이 안 좋아. 뭐가 갔어. 뭔가 향이 있는데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은은한 향이 있어요. 아, 이게 무슨 기름인데요? 과일 기름이에요. 과일 기름이요? 네, 과일 기름. 과연 은은한 향을 풍기는 과일 기름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보카도. 이 과일의 기름이에요. 요즘 뭐 아보카도. 제 아내도 이거 뭐 엄청 좋아하는데. 이 과일로 짠 과일 기름이 이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아보카도는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각종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타임지가 선정한 슈퍼푸드로 꼽히는데, 세계 38종의 과일을 분석한 결과 일반 과일에선 보기 힘든 불포화 지방산까지 포함돼 있어 세계에서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과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아보카도는 우리가 이제 기름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지방의 함량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높아요. 높아요? 높은데 지방도 질이 달라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혈관에 해가 되지만 불포화지방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오히려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아보카도가 지방 함량이 매우 많긴 한데 그 지방 함량의 대부분이 식물성인 불포화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지방을 섭취하신다고 해도 조금 더 건강한 불포화지방을 통해서 지방을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죠. 평소 아보카도 오일과 토마토를 함께 먹는다는 그녀.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 건강이 호전된 후 자신의 비결을 가족과 나누는 이향원 주부. 맛있네. 그렇다면 아보카도 생가와 압착한 오일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보카도를 오일로 압착하는 과정에서 각종 영양 성분의 함량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과 각종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압착한 오일로 섭취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향원 주부만의 똑똑한 아보카도 오일 활용법. 준비물은 간단하다. 아보카도 생가와 당근, 파프리카 등의 다양한 색깔 채소를 챙기면 끝! 채소가 가지고 있는 색깔마다 영양소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가지 색깔 이상을 먹으려고 항상 노력해요. 외국에서는 흔히 나초와 같은 과자에 찍어 먹거나 피자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과카몰레 소스. 하지만 그녀가 먹는 방법은 조금 달랐으니 바로 아보카도 오일에 볶은 채소와 함께 곁들여 먹는 것.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 그 아보카도 오일하고 저렇게 그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 우리가 왜 토마토 라이코펜도 기름과 같이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함께 섭취를 할 경우에 섭취율이 한 15.3배 올라간다는 연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드시는 건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과카몰레 소스와 채소볶음 완성. 과카몰레 소스가 낯설 땐 누룽지와 함께 먹으면 건강과 입맛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시어머니도 실은 당뇨하고 지금 고지혈증이 조금 있으신 편이에요. 고지혈증 약은 한 2년 되고요.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당이 늦게 생겨서 그걸 먹고 있어요. 네. 근데 워낙 잘 챙겨줘서 나를. 제 건강관리는 당연한 거지만 일단은 좋고 건강한 음식 꾸준히 섭취하면서 거기에 맞게 적당한 운동 하고 가족들끼리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엄마가 같이 행복하게 아보카도 열매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색깔이 올리브 오일이랑 똑같아요. 예. 그냥 먹기는. 약간 기름지다? 그런 느낌? 네. 남자들은 그냥 건강에 좋다 그러면 무조건 먹어. 이렇게. 그리고 끝맛이 고소하네요. 예. 땅콩 맛처럼. 끝에가 고소해요. 몸에 드셔보세요. 좋대잖아. 예. 몸에 좋대잖아. 우리가 식용유 같으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식용유 같으면은 이게 좀 드세요. 너무 느끼하다 이런 느낌인데 그런 건 아니에요, 보니까. 고민하기 전에 마셔보세요. 왜요? 목이 부드러우니까. 한번 해보세요. 잘 나온다. 아니 그냥 굉장히 기름진 소리가 나오시는데. 잘 나와요. 저온에서 실제로 그대로 압착해서 만든 기름이라면 아보카도 자체에 있는 영양소가 그대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아보카도에는 단위 함량당 바나나의 거의 2배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고요. 또 복숭아의 3배, 블루베리 한 6배 정도의 함량이 들어있어서 혈압이 있는 분들한테 칼륨을 효과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그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소로서는 아주 굉장히 훌륭하죠. 하지만 기름이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돼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는요. 하루 칼로리의 15%가량을 단일 불포화 지방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800kcal를 기준으로 보면 거기에 15%면 270kcal 30g. 이 딱 30g은요. 큰 테이블 스푼이 15g이에요. 그러니까 큰 테이블 스푼 2개. 이 2번? 예. 그 이상 섭취하는 것은 이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아보카도 오일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왜 먹어도 힘들지. 사실은 나는 힘들어. 저는 먹을 수 있어요. 김준호 근데 씨는 우리 막 손심심 씨가 못 먹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아보카도를 이용한 요리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일단 입맛이 까다로운 아내를 위해 김준호가 찾아간 곳은 안녕하세요. 두 사람에게 건강한 한 끼를 전해줄 요리 연구가 황현정. 혹시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뭐야? 셰프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음식을 좀 배워달라.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진짜? 네. 감동이다. 왜 안 챙겨 먹어? 왜 안 챙겨 먹어? 이런 소리만 하셨는데. 딱 보니까 청개구리가 생각. 귀엽죠? 네, 너무 귀여워요. 오늘은 꼬막밥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꼬막밥. 너무 좋아. 저 꼬막 진짜 아니 좋아해요. 겨울에 진짜 꼬막이잖아요. 1월을 대표하는 제철 식재료 꼬막. 불린 쌀과 무, 혈관 건강을 돕는 아보카도 오일 한 스푼이면 요리 준비 끝. 꼬막은 겨울이 제철인데 이렇게 골이 선명하고 안쪽에 속살을 봤을 때 이렇게 빨간 색깔로 선명한 것이 굉장히 좋은 꼬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꼬막은 이렇게 숟가락을 조개 껍데기 사이에 넣고 꾹 눌러서 비틀어 주세요. 이렇게 아주 쉽게 까지죠. 된다. 쉽죠? 아주 쉽습니다. 자,
잘하시는데요. 김준호 씨가 지금 잘하는 거 했더니 맥주병을 갖다 숟가락으로 잘 따잖아요. 숙련되셨구나 이미. 아보카도 오일을 이렇게 섞어주세요. 발라낸 꼬막살에 아보카도 오일 한 스푼을 넣고 잘 버무려주면 1차 준비 완료. 그 다음엔 불린 쌀에 깍둑 선 물을 넣은 후 꼬막 삶은 물을 붓고 밥 짓기 시작. 오, 무 냄새. 꼬막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서 포인트. 꼬막은 밥을 뜸들이기 직전에 넣을 것. 어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살이 너무 탱탱한. 예. 여기에 처염 양념장까지 추가. 양념장 만드실 때도 물을 좀 넣어서 사용하시면 많이 짜지 않은 양념장을 드실 수가 있어요. 아보카도 오일과 꼬막의 찰떡궁합. 침 넘어가네요. 모세혈관의 순환을 돕는 건강식 꼬마밥 완성. 반찬을 겨울에 제철인 삼치를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1월이 제철인 삼치와 아보카도 오일의 만남. 과연 어떤 요리가 나올까? 자, 아보카도 오일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아보카도 오일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네요. 깻잎을 이렇게 넣어서 갈아줄 겁니다. 깻잎 향 맛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허브니까. 집에서 생선 구우시려면 어렵잖아요. 네네네. 냄새가 냄새. 빠지를 않으니까 오늘 또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냄새가 안 나요. 냄새 안 나도록 종이 오일로 냄새도 잡고 또 맛있는 삼치도 먹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살만 발라낸 삼치의 표면에 아보카도 오일 깻잎 드레싱을 발라주고 그리고 고급져 보여요. 그렇죠. 그 위에 얇게 썬 레몬과 파를 올린 삼치를 종이 포일로 정성스럽게 포장한다. 그런데 팬에 기름이 아닌 물을 붓는다? 물이에요. 오. 중탕 개념이네요, 그죠? 아니 물을 넣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 이거는 찜 요리인 것 같은데요. 네, 찜과 구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아보카도 오일을 가지고 소스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향도 입혀지고 표면에 코팅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기름을 붓지 않아도 구이가 되는 거죠. 삼치 자체의 오일에다가 또 아보카도 오일에다가. 종이 포일 하나로 냄새도 연기도 걱정 없이 깔끔하게 요리된 아보카도 오일 삼치구이. 우와 촉촉해. 아, 맛있겠다.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겠네요. 네네 그대로 그냥. 삼치 육즙이. 시청자분들이 식사 다 하셨을 텐데 한 끼 더 드시겠네요. 네, 야식으로 삼치구이 하시겠네 오늘. 오늘 당장 해봐요. 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뭐하고 같이? 살이 아주 탱글탱글해. 이 어쩌면 이 감동의 이 순간을 어디 애정을 가득 담아 청성껏 살을 발라 안에 입속으로 꼬린 아보카도 향이 확 나는 것 같아. 아보카도가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부드러워요. 먹는 김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부푸아 지방산 많이 잡수고 피 많이 통해가지고 바가지 많이 뜯어주세요. 당신 사랑에 혈관 지키겠습니다. 이젠 모세혈관 건강 맛있게 지킬 수 있겠죠? 체험 시작에 앞서 각자의 혈관 고민을 털어놓는 오일의 체험단. 예, 바깥에 좀 먼저 추워갖고 바깥으로 가죽 장갑 껴도 시리고 기모에다가 이 내복에다가 여름도 발하고 다리가 시릴 때 있어요. 열 있으면 위로 올라와도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안녕하세요. 박주홍 원장입니다. 예, 모세혈관 검진을 좀 실시를 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단의 모세혈관 상태를 확인한 결과 5명의 체험단 중 4명의 체험자에게서 실제 나이보다 모세혈관 나이가 더 높게 측정. 처방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행복에 맛있어 고소해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정 얼마나 예쁠까? 발가락의 움직임이 영웅성한데 이상하게 나면. 결과는 아들의 앞서. 한편 정확함으로 승부하는 박금순 체험자. 한 동작 한 동작 천천히 짚으며 맹연습 중인데 손가락 펌프 운동을 하는 모습 역시 남다른 모습. 동작 중간에 박수를 치는 응용 동작으로 혈액순환을 더 높여준다. 체험 중반부 제작진에게 도착한 의문의 체험 영상. 단단한 팔뚝과 선명한 복근의 주인공은 바로 박승명 체험자. 이분은 워낙 몸이 좋으신 분인데요. 아우 등으로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15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룬 지금의 명품 몸매. 보디빌더 대회에도 출전했던 그이지만 모세혈관 건강엔 남다른 고민이 있다는데. 당뇨약을 먹는데 120. 목혈당이 120? 네. 평소에 근육 운동은 많이 하시는데 당뇨가 있으시니까 유산소 운동을 늘리라고. 각종 주치의의 맞춤 처방전에 따라 유산소 운동을 평소보다 2배로 늘렸다는 박승명 체험자. 성실히 운동한 후 모세혈관을 자극하는 처방전도 잊지 않고 실천하는데 그나마 나를 살 수 있는 건 운동이야. 그래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시합하고 이러니까는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처방전인 아보카도 오일 역시 체험 지침서까지 만들어 꼼꼼하게 챙기는데 오일을 피부에 양보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순간 직접 먹어보니까 맛은 어떤가요? 맛에 딱 들어갈 때 느끼한데 먹고 끝에 가서 약간 고소한 맛이 있는 모세 혈관을 위하여 화이팅! 천금선 체험자 역시 아보카도 오일 처음에 열심인데 주부 구단답게 아보카도 오일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 팬에 아보카도 오일을 두르고 냉장고에 있는 달걀, 호박, 연근을 꺼내 노릇하게 구우면 밑반찬 완성. 틈새 시간은 체험으로 알뜰하게 활용한다. 엄청 늘었는데? 말로? 엄청 늘었는데? 늘어야지. 일찍 했는데. 됐다, 이제 먹자. 엄마가 그 고지혈증이 좀 있다고 했나? 약 먹진 않고. 약 먹진 않고. 근데 약간은 나네. 아니? 약 안 먹어도 높은 편? 그거 느끼하도 고소하다, 근데. 고소하긴 하다. 식사 후엔 2가지 운동 처방전을 실시. 이게 누르니까 이제 혈이 막 내려가나 봐, 이렇게. 이겼다, 이제는. 이겼다.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야지 늙어서 니네들 부담이 없지. 내 몸도 건강하고. 일주일간의 체험이 모두 끝난 후 이들의 모세혈관 건강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2차 검사 결과 체험단 4명의 모세혈관 나이가 평균 약 7살 감소. 특히 고지혈증이 있는 천금선 체험자는 10살가량 낮아지며 실제 나이와 더 가까워졌다. 이게 어떤 분이 가장 결과가 좋으셨죠? 천금선 씨인데요. 네. 체험 전에 보면은 저기 오른쪽에 팔목에서부터 손가락까지가 좀 검게 잘려서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체험 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도 몸통 부분도 이제 체열이 올라가고 있고 오른쪽 팔 쪽에도 손가락 쪽까지 말초 혈관으로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의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 양반 때문에 나왔잖아요. 예.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많이 얻어가네요. 그러니까요. 돈 안 드는 체조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 발가락 가위보 이거 꼭 집에서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준호, 손심심 씨 두 부부 감사드리고요. 박종 원장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건강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다이어트고 15kg 정도를 뺐었어요. 다시 그냥 바로 찌더라고요. 이게 몇 살이죠? 체중 감량보다 유지가 더 어려운 다이어트. 아니 이게 어쩌고 이뤄낼 수가 있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이호선 교수의 20kg 감량 비결은? 빠지는 거는 보통 노력은 아닌 거예요. 여유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모든 것 닥터지바고에서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펴봐. 그렇지. 자, 그리고 올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발끝에 힘 빼고 발끝에 힘 빼고 쭉.